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들 때문이죠. 하버드 의과대학 출신 소화기내과 전문의 사우라브 세티 박사가 최근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습관이 몇 가지나 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나쁜 음식이나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정말 조용하게 티도 나지 않게 몸을 망가뜨리는 건 바로 일상 속에 녹아든 작은 행동들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몸이 망가지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8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쌓이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소변을 참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소변을 오래 참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비뇨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을 방광 안에 오래 가두어두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방광 속에서 세균이 늘어나면 그게 감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소변을 볼 때 방광 안에 세균이 함께 배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뇨 자체가 우리 몸의 방어작용인 셈이죠. 그런데 소변을 참으면 이 자정작용이 차단되고 세균이 요로를 타고 올라가 요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신우신염, 그러니까 콩팥에까지 염증이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항문과 요도 사이의 거리가 짧고 요도 길이가 남성보다 10cm 이상 짧아 세균이 방광에 훨씬 쉽게 침투합니다. 실제로 방광염 환자의 94% 이상이 여성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오면 가능한 한 빨리 화장실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습관은 입을 벌리고 자는 것입니다. 자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배우자나 가족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지적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중 구강호흡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입으로 호흡하면 구강 내부가 빠르게 건조해집니다. 침은 구강 안의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입이 말라버리면 이방어 기능이 약해지죠. 충치와 잇몸 질환이 더 쉽게 생기고 입냄새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콧꼬리가 심하고 입을 벌리는 경우 수면무호흡증의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란 자는 동안 간헐적으로 숨이 멈추는 질환인데요.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윤창호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공동연구팀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자는 동안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들이 깊은 잠을 잘 때 이 시스템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런데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콧꼬리가 심하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다면 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죠.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을 숙이고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자세가 잠깐 이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 이런 자세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과 척추, 허리 근육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척추는 S자 곡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나쁜 자세는 이 곡선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뻐근한 느낌에 그치지만 이게 수년간 쌓이면 만성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거북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머리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자세인데 머리 무게가 약 5kg 정도 되거든요. 정상 자세에서는 이 무게가 척추로 고르게 분산되지만 고개가 15도만 앞으로 기울어도 목 근육이 받는 하중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30도가 되면 4배 이상이죠.
이게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를 할 때는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스마트폰은 가능하면 눈높이로 들어서 보세요. 한 자세로 30분 이상 있지 않도록 알람을 맞추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시는 분들 아마 상당수가 해당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볼일을 보면서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고 카톡도 답장하고. 그런데 이게 건강에 생각보다 큰 악영향을 줍니다.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직장 정맥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직장이란 대장의 가장 아래 부분인데요. 이 부위의 혈관이 계속 압박을 받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이 늘어나고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바로 치질, 즉 치액이 생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치질은 한번 생기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질환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필요하게 되죠. 전문가들은 변기에 앉는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볼일이 다 해결됐다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다섯 번째 습관은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진다고 합니다. 턱을 괴거나 눈을 비비거나 뺨을 긁거나. 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세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손은 하루 종일 수많은 물건과 표면을 접촉합니다. 문손잡이, 핸드폰 화면, 지하철 손잡이, 키보드. 이 모든 곳에 세균이 묻어 있습니다. 손을 씻기 전에 얼굴을 만지면 이 세균들이 피부로 옮겨와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죠. 특히 눈을 자주 비비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은 점막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는 경로가 됩니다. 눈병이 자주 생기는 분들 중에 무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만지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이게 핵심인데요. 손톱 주변에 거스러미를 뜯는 습관도 삼가셔야 합니다. 아주 작은 상처처럼 보이지만 그 틈을 통해 세균이 감염되면 조갑주의염으로 이어질 수 있고 드물지만 더 심각한 봉화지겸, 그러니까 피부 조직 깊은 곳까지 세균이 침투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 부위가 점점 붓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이 약 10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식사를 끝낸다고 하죠. 바쁜 현대 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습관이 얼마나 몸에 나쁜지 알게 되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뇌가 포만감을 인지하기까지는 최소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식사를 시작한 지 최소 15분이 지나야 분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10분 안에 식사를 마치면 뇌는 아직 배가 고픈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미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이 5분 이내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배, 당뇨 위험이 2배, 지방간 위험은 무려 2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숫자가 놀랍죠?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식사 습관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충분히 씹으면서 최소 20분 이상 드시도록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젓가락을 중간에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입니다. 일곱 번째는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날이 쌀쌀할 때 뜨거운 물을 맞으며 샤워하는 기분, 정말 좋죠.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습관이 피부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피부 표면에는 피지라는 천연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뜨거운 물은 이 천연 보호막인 피지를 과도하게 씻어내고 피부 각질층까지 손상시켜 피부 장벽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가려움증이 생기고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아토피나 건성 피부가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적정 샤워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사이, 즉 미지근한 수준입니다. 샤워 시간도 5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하고 샤워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박박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서 닦으세요. 8번째 마지막 습관은 나쁜 자세와 생활 패턴의 복합적인 문제, 그 중에서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7가지 습관들의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나요? 전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행동들입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코로 숨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자세를 바꾸고 싶다는 근육의 신호를 무시하고, 적당히 먹었다는 포만감 신호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신호 체계를 갖추고 있죠. 이 신호들은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건 배출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고, 자세가 불편하다는 건 근육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신호들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바빠서 화장실을 못 가고 일하느라 밥을 빨리 먹고 좌식 생활로 몸을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쌓인 것들이 결국 질병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 소화기내과 전문의 사우라브 세티 박사가 경고한 몸을 조용히 망치는 8가지 습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을 오래 참는 것. 방광에 세균이 번식해 요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입을 벌리고 자는 것. 수면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잘못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 만성 통증과 척추 질환을 만드는 습관이죠. 넷째, 변기에 5분 이상 앉아 있는 것. 치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고 거스러미를 뜯는 것. 피부 감염과 세균 전파의 통로가 됩니다. 여섯째,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것. 과식과 비만, 대사 질환의 씨앗이 되죠. 일곱째, 너무 뜨거운 물로 자주 샤워하는 것. 피부 보호막을 파괴해 피부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덟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것,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습관들, 사실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이나 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소변이 마르면 바로 화장실을 가고, 밥을 조금 더 천천히 먹고, 샤워 온도를 약간 낮추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몸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작은 습관들이 조용히 보이지 않게 몸을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큰 병으로 터지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그만큼 건강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일상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지금 당장 하나만 바꿔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오래, 그리고 활기차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넘쳐나는 거짓 정보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오직 사실이라는 등불만 켜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00세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